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시원하게 빨간불 켜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만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생성되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종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과 분석들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원하게 또 올라줬던 우리 증시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 먼저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2,740선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90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2,740선과 900선대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제장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나타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기조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의의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과 로봇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 소식과 함께 방산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더해서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까지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로봇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또 뒤로 한 채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의 이런 레이더망에 포착된 테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PBR 관련주 준비를 좀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나 이런 배당 소득세 완화 등의 세제 지원 혜택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이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또 PBR 1이 안 되는 저PBR 관련주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런 새로운 코리아 지수 밸류업 지수 개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는 또 ETF가 상장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ETF 상장과 함께 또 한 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PBR 1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20일 있었던 이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또 한 번 됐습니다. 또 연중에 세 차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고 우리 시장도 어제 좀 훈풍을 이어받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또 본업으로 이제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업을 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간 고금리의 여파로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신규 투자 그 중에서도 또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투자 확대 기대감이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저PBR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번 주 시장에서 AI 역시나 조금씩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통신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AI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통신 장비 업종 자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 역시나 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모멘텀을 가지고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3시부터 진행되는 수익의 정석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만 또 찾아뵙는 분이죠.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자, 이제 또 드디어 제롬 파월 의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니다, 금리 동결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 발언만 지속적으로 이어왔었던 제롬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한 3차례, 올해 중으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갑자기 1%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국내 증시 역시나 어제장에 1%, 2%대씩 상승 흐름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 PBR 관련주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면은 국내외뿐만 아니라 그 안팎으로다가 외적으로는 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내부에서도 직접적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찐 바닥 이후에 상승 흐름 이제 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녀석들만 올라갑니다. 사실상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시장 올라간다는데 왜 내 종목들은 이렇게 팔아버리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도 기관의 유입도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이 팔아 제끼는 그런 시장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어느 종목 어느 섹터를 내가 가지고 가야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단타가 좋다, 나는 데이다, 나는 완전 스캘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나뉘지만 여기에서 중장기로 가져갈 것들 그리고 단기로 볼 것들 스윙으로 볼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포트를 나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올 종목들은 과연 장기로 보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스윙으로 보면 좋을 것인지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난 후에 연중 재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사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나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강보합권에서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 종목들은 내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은 지수를 좀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로 새롭게 한번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3월 시장 마무리를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해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오치열 전문가님이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3월이죠. 3월까지 공략해 주셨던 생방송 공략주들 저희가 상승률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제 파라다이스와 유진 로봇 딱 2가지 종목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2가지 종목 모두 다 상승을 일주일 만에 이뤄낸 그런 방송 공략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좀 빨간불을 켜주면서 9.1%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파라다이스는 또 저PBR 관련주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이제 테마가 동일합니다. 저PBR 관련주로 4%대 이상의 상승률을 또 보여주셨다는 점 그리고 방송 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음봉에서 딱 공략을 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PBR 관련주 역시나 이렇게 빨간불 좀 켜줄 수 있는 종목들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 QR코드 방송 중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비추기만 하셔도 방송 입장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으로 오늘 가져온 방송 공략주도 그쵸. 드리고 또 로봇주도 내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시원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유진 로봇도 9%대 상승 그리고 저 PBR 관련주로 가져오셨던 파라다이스도 4%대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저희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일단 파라다이스, 네. 유진 로봇 둘 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태이고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씩 튀어주면서 네. 이제 좀 더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냐 마냐 그 구간인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공략을 해 드린 이후로 그때 매수를 해서 난 아직 보유 중이다, 수익 중이다 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언제 매도를 하는지 매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뭐 네.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매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카메라 갖다 대시고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치어 리양바나 유진로봇 지금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들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제가 이번 청룡의 해 네. 갑진년 들어와가지고 방송 공략주 상승률 한번 싹 봤는데 네. 뱉은 것마다 마이너스 난 게 없었네요, 다행히. 손실이 없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거 이 네. 정도면 뭐 적중률 이거 어마어마한데 99.9 예, 정도? 대단한데 일단은 제가 쓱 네. 훑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또 공략을 하기에도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먼저 쓱 훑어보면은 100% 이상 101% 뉴프렉스도 효자예요, 효자. 네. 코세스도 효자고 이런 것들만 조금 유심히 지켜봐도 꾸준하게 수익을 돌리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녀석들도 저 PBR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그리고 유진 로봇이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로 해가지고 이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네. 딴 길로 셀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유진 로봇 일주일 만에 10% 사실 일주일 10%면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한데 누가 그렇죠. 보시면은 좀 쉬울 수도 있다 10%에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걸 꾸준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냐 마냐인데 저는 항상 매주 가지고 온 종목들마다 조금 오래 가지고 가면은 한 20-30% 정도는 수익을 달성을 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진 로봇도 이제 9%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게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뭐 10% 미만은 사실 적은 수익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제 오치어 전문가님이 그동안에 공략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들 상승률을 이제 보면서 10% 정도대의 상승률은 좀 귀엽죠.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방송 공략주들 가져오시는 종목들마다 좀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들이 주목받기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 대의 상승률 그리고 크게는 세 자릿수 대까지의 상승률까지도 이뤄내실 수가 있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이제 파라다이스와 유진 로봇 딱 일주일 만에 9%대 그리고 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매도 시점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지난주에 정확하게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종목명을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방송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모멘텀은 방송 중에 좀 설명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 역시나 좀 정확하게 세워주셨는데 종목명은 이제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드렸고 또 함께해주신 분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해당 종목들로 수익률을 좀 맛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또 이번 주 시장에서 가지고 온 종목 역시나 저 PBR 관련주시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이내에 또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QR코드 살짝 비추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사실 저 PBR 관련주 이제 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이런 적극적인 이제 지원 방안들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뭐 법인세라든지 맞아요. 이런 세제 혜택과 관련된 네네.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을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사실 그동안의 저 PBR 관련주들 보면 금융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르는 네. 양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지 그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장기전으로 보겠다. 네. 나는 뭐 사실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은행에다가 적금 넣지 말고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이라든지 뭐 그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저 PBR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상승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낮아 있을 때 들어가기에는 야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하지만 올라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네.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느 다른 섹터의 이제 저점 구간인데 후속주로 올라갈 저 PBR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이쪽 애들은 이미 올라갈 것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지주사들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속으로 어떤 녀석들이 올라갈 것인지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앵커님.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PBR 관련주 밸류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장기전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배비열 관련해서 처음에 딱 발표가 됐을 때는 네네. 실망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이제 말씀들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는 또 저PBR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더 깊게 네.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사실 이제 좀 표현 자체가 약간 그런데 불나방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네. 불만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좀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밸류 ETF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고 네.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저 PBR 관련주에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발의가 된 이후에 처음 개정을 하는 거죠. 처음 개정을 하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이죠. 국민연금 기금이 돈을 굴립니다.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의 그 행사를 못했어요. 의결권 행사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끔 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향후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냐 배당 성향들을 확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기업에게는 조금 주주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시 정확하게 제출을 하고 뭐 공시 조금 지연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요새도 시외가 막 10%막 왔다 갔다 막 상하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의 이유가 적정감사 보고서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냐 안 했냐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은 갑자기 시외가에 하한가 맞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또 그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상한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그 총액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1,000조의 유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콩고물만 싹싹 떨어져도 약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못 받던 연기금에 대해서 들어와가지고 의결권을 갖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이제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저 PBR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페드 의장 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죠. 기준금리 연내 3차례 인하를 하겠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뭐든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말하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 했어 하면은 말할 것 같은데 네. 초등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죠. 뭐 관심이 있으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AI 활성화에 따른 제가 저 PBR 관련주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 네. PBR 관련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저 PBR 1대 1%, 그 PBR 1대 혹은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내가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최근에 잠깐만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죠. 네. 미국이 또 이제 5G 기지국을 이번 연도 중으로 25만 개 추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만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5G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잠깐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라 했더라? 4주쯤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AI 랜 얼라이언스를 공동 창립 멤버로 출범을 하면서 5G, 6G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KMW라든지 뭐 다른 그 많은 그런 5G, 6G 섹터들이 크게 올랐었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5G 섹터들 조금 요런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 PBR 관련주에서 네. 통신 장비 관련주, 뭐 AI 활성화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부 다 통합해서 네. 5G, 6G,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다 포함해서 통신 장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잡고 간다면 한두 달 정말 길게 봤을 때 2달 안에 한 30-4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시장까지만 해도 이제 연기금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비중 조정에 조금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다시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2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연기금이 순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달 들어 이제 3,30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저 PBR 관련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저 PBR 관련주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6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 속에서 또 5G 통신 장비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노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5G 통신 장비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들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시죠? 이 QR코드 살짝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제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실 수가 있고 오늘 가져오신 저 PBR 관련주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전문가님이 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AI를 미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그쵸. 말이죠. 다들 AI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끝났다. 전문가님께서는 AI 다시 봐야 된다.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고 굉장히 큰 상승률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 PBR 관련주를 준비해 오신 게 또 이쪽으로 전문가님께서 한번 이 방송
테마를 밀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 PBR 관련주들이 네. 오를 녀석들만 오를 거예요. 저 PBR 관련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를 녀석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제가 봤을 때 5G, 6G 네. 안 오르는 게 말이 될까? 음. 불가능이다. 그런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금융주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쪽도 뭐 그 비트코인이랑 묶여가지고 뭐 가치도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양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차, UAM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거기에 트래픽이 과부하가 몰리게 되면은 그 트래픽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주파수를 할당을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매도 진행을 하고 그런데 5G, 6G 섹터에 내가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AI 활성화로 인해서 신규 네트워크 트래픽을 진행을 한다라고 과기부에서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AI 때문에 신규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신규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할당을 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한 경매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매가 무슨 경매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라디오 들으면은 뭐 무슨 몇 기가 헤르츠 뭐 하면서 뭐 여기는 뭐 어디 무슨 방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내가 돈 주고 그 주파수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마다 다들 뭐 그 예전에는 3G, 4G, 이제는 뭐 5G, 6G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UAM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차라든지 대용량 컨텐츠 로 이제 조금 그 할당이 되는 그런 그 주파수라든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주파수 그 대역 폭이.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무선 기지국이죠. 랜선 기지국입니다. 이 기지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5G, 6G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AI 통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규 트래픽의 첫 번째 이슈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트래픽이 생길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이미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차죠. 자,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규 트래픽들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통신망이 불안정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차가 불가능하겠죠. 이 자율주행차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앞에 뭐 차와의 차간 거리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다 이게 네트워크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주파수 할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정부적 차원에서 다 해결을 해놓기 위해 주파수를 다 나눈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할당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지금 현재 기업이고 신규 트래픽 첫 번째 자율주행차, 두 번째 UAM이죠. UAM이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1년 됐나 2년 됐나 예전에 그 드론 뭐 택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슈들이 한창 나왔었는데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네. UAM 시장 전망도 이게 최근에 이게 한 달 전쯤에 나온 표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UAM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UAM 시장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불나방처럼 빡 터졌다가 그 이후에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느긋하게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싹 열어보면은 뭐야 왜 200%가 올라있지? 요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UAM도. 그런데 그 전에 5G, 6G 시장이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신규 트래픽 UAM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 내가 비행기를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항로가 다 다릅니다. 높이라든지 뭐 위치가 다 다른데 그것처럼 할당받는 주파수들이 다 전부 다르게 되어 있다. 설정이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핫했던 것도 로봇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네. 서버에서 또 이제 할당받는 주파수가 또 필요해요. 그런 것들 신규 트래픽이 첫 번째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 그리고 마지막 휴머노이드까지 신규 트래픽, 네트워크 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5G, 6G를 위해서 국내 과기부도 신규 트래픽 경매를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5G 안테나 기지국을 25만 개 이번 연도까지 추가 설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이 5G 섹터, 그중에서 저 PBR 관련주로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섹터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AI나 메타버스 기술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런 신규 네트워크 트래픽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을 하려면 적절한 이제 통신 장비 등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해당 방송 공략주가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늘어나는 트래픽 증가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송 공략주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가 조금 묻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방송 시간 지금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명은 저희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QR코드 살짝 비추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공략주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저 PBR 관련주들은 지금 워낙에 이제 주가 상황이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이 그동안에 이제 보여주신 방송 공략주들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분들께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이었죠. 일주일 전에 가지고 오셨던 저 PBR 관련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4.4%대 이제 상승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아직 이제 시동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또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유진 로봇 역시나 공략 주셔서 9%대의 상승률을 이뤄내셨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저희는 또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미리 이제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그리고 해당 종목명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 나는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고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번 주 시장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잘 갈 때 유진 로봇으로 좀 든든하게 한 주를 보내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통신 장비주들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인 이 통신 장비주들의 또 갈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5분 안에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통신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 쭉 켜내주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오른 것 같진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통신 그쵸. 장비 업종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종목 역시나 좀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들 같이 불기둥을 시원하게 좀 뿜어줄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기업 뭐 네. 부각만 받으면은 하늘 쏟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트를 쭉 당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10,0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3,000원 후반대, 네. 4,000원 초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전고점 뭐 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전고점을 뚫어줘야겠죠. 5G 시장, 6G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데 뭐 단기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짧게 보겠다, 한 달만 보겠다, 두 달만 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5,000원에서 5,500원짜리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20%대까지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30%대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뭐 5G 시장 뭐 네. 전도 유망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계속해서 막 인상을 하면서 5G에 대한 투자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계속 미뤄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네. 과학 기술들이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는 5G 트래픽이 무조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다. 지금 보시면은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통신장비 투자 확대 가능성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나 가능성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기지국 25만 개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추가로 25만 개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5G 섹터 사실 그 이슈들이 부각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부각만 받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취매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2주, 3주 있다가 그때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안 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님이 뭐 요 종목 한 달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5,000원대, 6,000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다라는 요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쵸. 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익의 정석 방송을 좀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에이, 한 달은 뭐예요, 전문가님. 뭐 2달, 3달까지도 길게 이제 요 종목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방송 공략주들을 좀 꾸준하게 이제 끌고 가시면서 크게 상승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 종목도 이제 저희가 한 달 뭐 5,000원, 6,000원도 좋지만 지금 뭐 3, 4,000원이면은 거의 뭐 2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근데 뭐 전 고점까지면은 그 이상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상 이 전문가님. 네. 기업이 그 역대 최고가를 저는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재무라든지 요쪽들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된다라고 하면은 300%죠. 300%. 300%인데 제가 이거 300% 이야기를 하니까 앵커님이 웃고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너무 눌렸어요, 전문가. 너무 많이 눌려 있는 네. 시장이고 5G 시장이 너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대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그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으면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못 먹어도 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뭘 진행을 했다? 삼성이 AI 랜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로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AI 랜이 앵커님, 네. AI 랜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AI 랜이라는 거는 그 AI라는 그 트래픽이 새로 생기잖아요. 네. 새로 생기니까 5G라든지 6G라든지 그 AI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새롭게 할당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 설명드릴게요. AI 무선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서 6G 기술 연구를 하고 생태계를 조성을 깔끔하게 해서 트래픽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AI 랜 얼라이언스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네. 전 세계 10개의 기업과 1개의 대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그 10개의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엔비디아, ARM 뭐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뭘 위해서? 5G, 6G, AI 랜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자 부각을 받아야겠죠. 네. 5G라든지 뭐 6G라든지 사업을 영위하는 뭐 무선 기지국이라든지 무선 안테나 뭐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애들은
반드시 부각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래 되면은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잡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번에 그 과기부도 디지털 네. 스펙트럼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하고 뭐 노키아도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5G 시장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올라갔나? 전 사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뭐 로봇, 자율주행차 반드시 필요한 게 5G, 6G 기지국이나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 플러스 저 PBR 기업 플러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랜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함께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뿐 아니라 소프트뱅크 그리고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뿐 아니라 이제 대학들까지 창립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서 이제 6G나 5G에 대한 투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해당 종목 역시나 이제 통신 장비 업종으로 해당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뉴스에 또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9분 남짓 남았고요. 9분 안에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종목명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방송 중에는 정확하게 종목명을 공개를 못 해드려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정확한 가격 전략들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 역시나 다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노란톡방은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분 안에 입장해 주신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또 근데 사실 5G나 6G나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과연 이게 상용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개발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상용화에 대한 걱정들. 근데 오늘 이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요 종목이 또 통신 장비 5G를 위주로 네네.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전문가님. 그쵸.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PBR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려면 이제 실적을 좀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네. 뭐 실적 부분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 네. PBR인 상태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5G가 굳이 필요한가? 6G가 굳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네.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앵커님? 데이터요? 데이터를 굉장히 내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없어요. 크게 사용하는 데는 없죠. 영상밖에 네. 없죠. 다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은 네. 너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말고는 용량을 많이 차지를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영상이 아니라 네.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트래픽으로 생기는 것들이 바로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까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도 뭐 자율주행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만 지나면은 이제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내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트래픽이 몰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UAM. 지금은 그 인력으로 뭐 많은 분들이 막 발로 뛰면서 배달을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UAM이라는 그 뭐 그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드론이죠, 드론. 드론에다가 택배를 다 이제 실어 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여기에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UAM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트래픽을 몰리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데이터가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걸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영상 보는 거 해봤자 뭐 3메가바이트만 해도 그렇게 뭐 트래픽이 생기지 않아요. 그 5메가바이트만 해도.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 나오고 자율주행차 막 계속 타고 다니고 막 위에 막 드론 막 날아다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이 좋은 휴머노이드랑 대화를 하는데 야, 나 오늘 아침에 그 사과 토스트 하나 만들어줘 했는데 갑자기 얘가 멈춰요. 네. 멈추고 잠깐 토스트 갑자기 레시피를 까먹은 듯이 멈췄다가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면 답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답답하면- 빨라져야 된다는 그쵸. 이야기죠. 문제점들이 네. 계속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다? 트래픽을 지금 주파수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가 또 하고 있다?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 2024년도 연내에 트래픽 할당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경매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그쪽 분야 종사자분들의 예견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취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눌려 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계속 그 빠지게 될 것인지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고 미국에서도 올리는 사업이고 삼성전자, 노키아,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는 시장이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채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통신 장비 관련주, 저PBR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통신 장비 업종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금리 인하로 이제 연중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통신 장비 업종들이 또 한 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통신 장비 업종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좋은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AI나 이런 메타버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면 트래픽이 증가가 할 것이고 또 이런 활성화에 따라서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필요도가 또 높아지게 될 겁니다. 또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통신 장비 업종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분기에 이제 밸류업 ETF가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아서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또 차트상으로는 워낙에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저점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60일선과 120일선 위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활용하시고 입장하신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종목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